난 첫날은 이렇게 꼭 제가 협박을 합니다. 어려운 거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건 어떠세요? 용어가 많이 어렵죠? 또 질문했어 내가. 예? 그죠. 용어가 생소한데 재밌는 거는 오늘 이제 이제 하는 동안에는 이해는 가겠죠. 이해는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의자 삐그덕대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그래서 항상 샌다 그래서 세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법이 그래 세법이에요. 그렇죠? 공법은 뭐죠? 공포의 법. 그죠? 민법은 민폐 끼치는 법. 학개론은 그냥 개론.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끼리 표현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법은 뭐예요? 그냥 그 당신 아는데 세요. 의자 삐그덕대면. 그럼 가는 거 잡지 말아요. 왜? 오늘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름들 다 배웠잖아요. 신고납부 배웠잖아요. 이게 다음 시간에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겹도록. 취득세 시간에 또 배우고 등록면허세 때 또 배우고. 그러니까 용어는 그냥 취득세에서만 용어가 배운 게 끝이다. 다른 것도 다르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편하게 출석하시면 되죠. 자, 36쪽에 나왔습니다. 36쪽에 이번에 마무리 간단하게. 36쪽에 보면은 납세 고지서라고 나와 있죠. 이 고지서가 시험에 보면은 날짜가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간단한 건데. 그래서 날짜에 대한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요거는 고지서 날라오는 겁니다. 자, 납부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납부 기간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뭐예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란 얘기죠. 그럼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재산세하고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치하게 설명했었죠. 저번에 요거죠. 재산세는 여기다 설명할게요.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8월 달은 고지서 안 날라옵니다. 8월 달은 왜 안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장마철이기 때문에 8월 달은 고지서 안 나와요. 그럼 장마철에 없어질 재산이면은 7월 달에 걷고, 그 다음 장마랑 관계없는 건 9월 달에 천천히 걷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배웠죠. 아까 재산세 과세 대상이 5개 있다고 그랬죠. 5개 중에서 건축물, 공장이라든가 상가 건물은 우리가 폭풍을 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거는 태풍에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는 일부러 장마철 되기 전에 미리 걷습니다. 몇 월 달에 걷어요? 7월 달에. 7월 달에 걷는데 7월 달은 둘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무슨 기간이 되죠? 고지 기간. 고지서 보내는 기간. 이때 돈 안 받아요. 돈은 언제부터?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납부 기간이 죄송합니다. 납부 기간이죠. 그럼 시험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시험엔 납부 기간이 나오는데 날짜는 요거로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짜는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종부세는 좀 이따 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토지다, 땅이다 그랬으면은 장마철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월에 걷어요? 9월에 걷는데 똑같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무슨 기간이 되죠? 고지 기간이 되고, 그 다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뭐가 되죠? 납부 기간이 되죠. 그럼 시험에는 얘를 물어보는 건데 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나오는 게 뻔해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주거용.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양심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7월달, 그 다음 2분의 1은 몇 월달에? 9월달에 따로따로 걷습니다. 양심적이죠. 그렇죠? 주택은 주거용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집이 공간이 주택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장마철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해서 미리 걷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크니까 둘로 나눠서 유치하죠. 욕먹을까봐. 그리고 만약에 7월 달에 걷었어요. 그런데 7월, 8월 달에 장마철에 무너졌어요. 9월 달에 주택분재산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세무공무원은 속상해하겠죠. 구청 직원들? 아니죠. 반은 건졌으니까 그나마 반은 이익을 봤다는 얘기죠. 유치한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 7월부터 9월이다. 요 날짜 얘를 물어보는 건데 얘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럼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16일부터 말일까지죠. 얘만 거꾸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간도 되고 신고기간도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왜 얘만 12월 1일부터 15일이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12월 달은 회식이 많죠. 연말 송년 모임 많고 그때 돈 다 쓸까봐 송년 모임 하기 전에 미리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끝내고 송년 모임 가져라 이거예요. 돈 쓰지 말고. 그래서 요거 한자 팁니다. 날짜가 12월 1일, 15일인데 요것들을 비교해서 뭐 12월 16일부터 말일이다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날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23번 가산세 밑줄, 24번 가산금 밑줄, 25번 체납처분비. 자, 이어서 간단하게 볼게요.
좀 전에 징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번 더 핑계김에 복습해 볼게요. 징수 방법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취득세. 취득세는 내가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아까 했느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한다 하고 아까 박스가 있었죠? 미안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붙는 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가산세라고 하는 거예요. 가산세는 세니까 세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언제 나오냐 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러죠. 남편이 일주일에 뭐 술을 갖다가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벌금 내. 이게 바로 가산세 개념이죠. 12시까지 들어오라고 부인이 얘기했는데 이걸 겁없는 남편이 어겨? 그러니까 거기선 가산세예요. 벌칙. 두 번째, 보통징수 배웠죠. 보통징수다. 이건 알릴게요. 보통징수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고지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내 나오죠. 따라서 얘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그 이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산금이라고 한다는 것. 이자를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 가산금은 연체이자. 그러니까 얘는 세금이고 얘는 이자니까 서로 어디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를 안 했을 때만 가산세가 붙는 거고, 고지서 날라오는 건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가산금이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요걸 알면 쉬워요. 집에서 남편이 있죠. 남편이 언제까지 안 들어왔으면 얼마 내라. 요게 바로 가산세. 이건 세금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애기한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애가 용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10,000원만 빌려달래요. 너 10,000원 언제 갚을 거야? 항상 물어보죠. 10,000원 언제 갚을 거야? 일주일 뒤에 갚을 거예요. 그때를 넘어가면 이자 붙죠. 엄마들이 무서워요. 그걸 가산금이라고 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가산세, 그 다음에 가산금, 그 다음에 25번의 밑줄, 얘 용어 친해져야 되죠.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라는 건 세금의 납부가 연체됐다 이거예요. 세금이 밀렸으면 어떡합니까? 독촉장, 최고장 다 보내죠. 그래도 안 내면 어떡하죠? 압류 들어가죠. 압류했으면 갖고 있다가 뭘 해야 돼요? 경매, 공매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산을 압류해서부터 보관하고 유지하고 매각 처분에 이르기까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체납 처분비라고 합니다. 자,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필요 없고요. 31번 전자신고 밑줄, 32번 뒤에 전자납부, 33번 전자송달 나왔습니다. 전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인터넷을 이용한다. 정보통신망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 쉬운 말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거. 아까 얘기했죠. 종합소득세다, 양도소득세다, 부가가치세다 신고는 어디 들어가서 하면 되죠? 홈택스. 내 집이 얼마냐? 그러면 이택스, 위택스 들어가 보면 된다는 거. 나머지 필요 없고요. 39쪽 38쪽에 34번 특수관계인 그거 체크하세요. 요거는 양도소득세 시간에 배울 겁니다. 결론 미리 얘기할게요. 내가 돈을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래요. 내 돈에 도움을 받는 사람, 주변에 특수관계인. 세련된 말로 여러 사람이 다 들어가죠.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종업원도 될 수 있겠고. 다 특수관계인은 가족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돈에 의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나중에 배우시고요. 39쪽 마무리입니다. 기타 용어에서 1번 동그라미 면세점, 2번 동그라미 소액징수 면제, 두 가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지 말고, 요번에 오늘은 처음이니까 문제풀이까지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2주 동안 풀어보시라고 문제를 몇 개 내드릴게. 이 표정은 또 왜 이래? 그러니까 이틀에 한 문제씩만 풀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흐름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떨까요? 다음번부터 내가 문제 풀어드리고 첫날이니까 2주 뒤에 왔을 때 여러분이 나를 알아볼까 모를까봐 불안해갖고 그래도 이틀에 한 문제. 알았어요. 3일에 한 문제 그렇게 내드릴게. 한번 해봐요. 안 되는 건 체크해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면 내가 다음 주 시작할 때 설명해드려도 되고. 자, 마무리입니다. 공식을 배웠는데 공식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작.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 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면세점은 뭐냐? 과세 표준에서 나오는 게 면세점이에요. 이건 뭐냐? 세금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세금 계산하지 말고 과세 표준이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무조건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어디에서 나오냐? 취득세에서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뭐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물건을 샀으면은 취득세 계산할 필요도 없어.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뭐냐? 부동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50만 원짜리 사요?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세 아예 면제해 주겠다. 이게 면세점.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밑줄,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아예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개가 있습니다만은 취득세만 먼저 공부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그 다음 주민세 나왔습니다만은 얘는 내비로 두세요. 취득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3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는 체크 나중에 3월달 되면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소액징수 면제다 그런 건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다 그러는 건 요겁니다. 일단 세금을 계산을 해요. 뭐래요? 일단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은 계산을 해요. 세금을 계산을 하고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걷지를 안 해요. 요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요거죠. 고지서 날라오는 것이 여기 있죠. 재산세 다 고지서 날라오죠. 그죠? 고지서 날라오는데 고지서 한 장당 들어가는 인쇄비용, 그 다음에 보내는 발송비용, 요게 2,000원이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요? 2,000원. 그러면 2,000원이 안 되는 것은 고지서 보내봤자 어떻게 되죠? 손해예요. 이럴 땐 아깝지만 포기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다 소액 액수가 적은 것은 징수를 면제 포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액징수 면제다 그랬으면은 얘는 재산세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재산세. 재산세에서 또 배웁니다. 요거는 고지서 한 장당 한 매당 2,000원 미만이면은 세금 걷어봐야 적자란 얘기죠. 그럴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고지서 한 장을 갖다가 인쇄에서부터 우편 발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2,000원. 그래 2,000원 안 되면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면 어려운 거 다 해드릴게. 2,000원 미만이면은 10원은 1원짜리 포기하니까 1,990원까지는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00원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2,000원. 근데 세금이 얼마죠? 2,000원. 그럼 어떡할까요? 걷어요 안 걷어요? 걷는다는 얘기죠. 2,000원 본전, 이게 전설 속에 유명한 본전치기죠.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본전치기는 하겠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2,000원에 너무 필 꽂히면 안 돼요. 2,000원 미만일 때만 손해보니까 포기하는 거고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 거기 세 개가 있습니다. 재산세만 먼저 알아두는데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배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 관한 것 몇 개만 내드릴게요. 자, 뭐 하냐면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4번 체크. 4번은 국세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아까 국세 해봤었죠? 그런 정도.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10번 체크, 11번 체크, 12번 체크, 13번 체크. 너무 맞나요? 14번 체크 하면서 풀었는데 15번 체크, 16번 체크. 요거에 관한 것이 다 용어 정리에 대한 겁니다. 문제가 꽤 많네요. 그죠? 하루에 한 문제씩 하셔야 되겠네. 해볼 만한 거고 안 되는 건 체크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쪽 납세 의무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중간에 3월 달에로 넘겨야 될 단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를 나갈 겁니다. 49쪽의 납세 의무 간단히 설명하고 취득세를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요한 단원이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막 넘기면 피곤하니까 그냥 취득세는 다음 시간에 취득세 위주로 배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